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 좀 맞추고 가겠습니다. 조용하죠? 네, 맞습니다. 자, 빠진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이 반은 물리 역할적 시스템 반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한번 보면서 이제 2차적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빠르기, 속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속력은 뭐보다 뭐다? 시간분의 이동 거리였다. 속도는 뭐였다? 시간분의 변이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가속도는 뭐였다? A로 표현하고요. 몰라도 그냥 듣기만 한번 해보세요. 시간분의 속도가 얼만큼 바뀌었니? 속도의 변화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운동이라고 지금 프린트물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자, 선생님이 실 끝에다가 지우개를 묶어서요 막 돌릴 거예요. 등속 원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입니다. 같은 일정한 빠르기로 여기 지우개가 계속 회전할 거예요. 등속 원운동.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이 지점에 있을 때 이 지우개는 이 방향으로 원의 접선의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할 거고요. 요만큼 이동했을 때 여기 있을 때는 이 원의 접선의 방향 이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예요. 빠르기는 같지만 속력은 같지만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등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과 진짜 운동은 잠시 끈 넘겨주시고요. 자, 뒤에 뉴턴 운동 법칙이라고 해서 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26페이지 그면 한 장 뒷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워! 힘! 이 힘은요 내가 이 물체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육박 필통이 있네요. 물체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손에 힘으로 이렇게 만졌더니 맞죠? 필통이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지고 있죠. 모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 과학에서 이렇게 힘을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뭐가 변한다?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 선생님 볼링공을 손에 잡고 굴러볼게요. 정지되어 있던 볼링공이 굴러가네요. 즉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속력을 가지고 굴러가는 운동 상태가 생기네요. 즉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움직인다.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에서는 힘을 주면요 이 두 가지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양이 찌그러지든지 박살나든지 또는 운동 상태가 달라지든지. 그리고 얘가 달라지거나 운동 상태가 바뀌거나 둘 다 변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둘 다 변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축구공이 있는데 선생님 발로 찼어요. 발로 때리자마자 여기가 움푹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뿅 날아가겠죠. 얘는 뭐랑 달라지는 운동 상태다. 뭐다? 운동 상태랑 모양이 둘 다 변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힘의 합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한 물체가 있는데요. 편하게 보세요. 이 물체를 양쪽에서 현수 오빠랑 다현이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5N이라는 힘만큼, 왼쪽으로 5N이라는 힘만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렇게
당겼을 때 이 물체는 뭐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똑같은 힘으로 반대편에서 당기면 얘는 어떻게 돼? 가만히 정지되어 있겠지. 맞죠? 이렇게 두 힘, 여러 가지 힘들이 있을 때 힘의 합력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한번 해봅시다. 두 힘이 있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당기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겼을 때는 두 힘이 몇 도? 180도였습니다.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180도였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당기게 되면 이 각도가 몇 도가 된다? 0도입니다. 0도일 때 두 친구가 모두 5뉴턴으로 잡아당기면 이 힘의 합력은 얼마다? 세 10뉴턴이 될 겁니다. 5 더하기 5는 10이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두 힘이 어떻게? 서로 반대편일 때. 반대편일 때 당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의 합력은 0이 됐습니다. 의미적으로만 봐도 바로 이해되지 않아? 그럼 그 중간 각도를 한번 볼까? 0도일 때는 10뉴턴, 두 힘을 더해줬어요. 그냥 5뉴턴 더하기 5뉴턴 해서 10뉴턴이 됐어요. 됐습니까? 0도일 때는 각도가 작을 때, 0일 때는요,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몇 도? 180도일 때는요, 두 잡아당기는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 180도일 때는요, 어떻게 됐다? 두 힘의 차이를 빼줬어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오른쪽일 때가 플러스 5뉴턴, 왼쪽일 때가 마이너스 5뉴턴.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0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5 빼기 5는 0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중간에 한번 볼게요. 물체가 있다고 하고 두 힘 하스표만 한번 그려줄게요. 자, 얘는 120도예요. 120도, 오케이. 두 힘은 전부 다 5뉴턴이죠. 120도일 때는요, 이 힘의 합력을 어떻게 그려주냐면 각각 변에 대해서 평행한 선을 그려줍니다. 이 변에 대해서도 평행한 선을 그려줍니다. 만나는 점이 있죠. 평행 사변형을 그려놓고 그 꼭지점에다가 어떻게 중간에서 쫙 연결시키면 두 힘의 합력이에요. 자! 집중하고 있니? 눈은 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합력을 한번 볼 건데요. 이거 봐봐. 얘 120도이니까 이 각도 몇 도야? 60도지. 얘가 몇 도야? 60도지. 오우씨. 60, 60, 60, 60. 정삼각형이네. 두 힘의 합력은 하나의 힘과 똑같아. 5뉴턴이 됩니다. 몇 도일 때? 120도일 때. 됐습니까? 60도일 때도 한번 해볼까요? 60도 한번 보자. 빠세. 됐습니까? 두 힘이 서로 각도가 몇 도? 60도다. 자, 얘 5뉴턴, 얘도 5뉴턴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각각 변에 대해서 평행한 변 그려주면 되죠? 오케이? 점 찍어! 눈 감지 마. 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너무 뗄 수 있다. 선생님, 학생 뗄 수 없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쫙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서로 각도가 작아지고 있죠? 작아질수록 합력이 커지고 있네요. 한 물체를 놔두고 서로 두 힘이 있을 텐데 각도가 어떻게 됐어? 180도에서 0도까지.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너무 좋네요. 0도까지 각도가 작아질수록 어떻게 됐다? 힘의 합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120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두 힘의 합력은 하나의 힘이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일상생활에서는 이 힘의 합력의 예시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선생님이 무거운 거
다 들어줘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일로 와! 같이 들자. 혼자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죠? 남자로 태어난다면. 자, 이때 비닐 봉다리가 있습니다. 혼자 들기 무거우니까 서로 같이 이렇게 들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 다현이, 여기는 선생님 들 거야. 근데 이 팔에 각도 있잖아. 각도가 커질수록 힘이 한 명 작아져. 그렇기 때문에 두 팔을 가까이 와야 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붙여야 돼, 완전. 그래서 각도를 작게 만들어야 돼. 이 팔의 각도를 작게 만들어야지 힘의 합력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힘을 적게 줘도 이 물체를 드는 게 쉬워요. 만일 두 친구가 각자 이렇게 들면요, 더 큰 힘이 필요해. 물체 드는 게 더 힘들다고. 각도를 줄여야지 합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내가 힘을 적게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일상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뉴턴 오빠의 운동 법칙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힘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된다? 모양과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고요. 이 힘의 합력은 각도가 작아질수록 합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의 힘은 5N이고요. 또 하나의 힘도 5N입니다. 두 힘이 5N인데요. 힘이 최대일 때가 얼마나? 두 힘의 합 10N이죠. 일어서 손 들으세요. 알았죠? 살짝 좀 나와서 손 들으세요. 자, 두 힘이 제일 작을 때 뭐예요? 두 힘의 차. 오케이? 아씨, 붕디가 겁나 헐렁헐렁하네. 안 따라붙네. 시험 안 치니까 느슨한 것 같은데? 평소에 좀 훈련해야겠어. 맞지? 오빠 오늘 자주 봐야겠어. 자, 퀴즈 줄게요. 하나는 7N이고요, 오빠. 하나는 2N이야. 두 힘의 합력 가장 큰 게 뭐예요? 이 더해줘. 가장 큰 거 뭐야? 9N까지. 힘의 합력이지. 어? 아니야, 힘의 합력. 왜? 가장 큰 것부터 계산해. 하나는 7N이고 하나는 2N이야.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같이 당기면 되잖아. 두 힘 더하는 거잖아. 가장 클 때가 얼마야? 9N이지. 가장 작을 때 얼마야? 5N이지. 공조하게 했잖아. 반을 다 빼고 힘의 합력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게 얼마야? 오른쪽은 2N, 왼쪽은 7N으로 당겨봐봐. 두 힘의 차이 5N 되잖아. 가장 작은 힘의 합력이 가장 작은 거는 두 힘의 차. 힘의 합력이 가장 큰 건 합. 그래서 이 힘의 합력은 어디서 어디 사이다? 두 힘의 차이다. 두 힘의 합. 두 힘의 합력은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힘에 대해서는 지금 다뤘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뉴턴 오빠의 운동 법칙 3가지를 다뤄볼 거예요. 빨리빨리 할 거니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한 번만 더 눈꺼풀 감아봐라. 진짜 내 엄마한테 이러는데. 눈꺼풀 감는 거는 선생님이 잘못이지, 맞지? 선생님이 재밌게 해야지. 눈꺼풀 안 감았을 텐데, 맞지? 자,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좀. 우리가 긴장감을 좀 가지고 좀 해봅시다. 공부를 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앞에 볼게요. 자, 뉴턴 오빠가 얘기했어요. 야, 이 새끼들아. 가만히 앉아서 봐. 책으로 독서를 하고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네. 가수원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왜 거기서 책을 읽지? 책을 읽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데, 썩어가는 사과를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사과 빠르게 떨어지는 이 힘이 뭘까? 중력. 자, 그런데 운동 법칙 3가지는요. 첫 번째 법칙, 내놓고 그냥 알려줄게요. 첫 번째 법칙, 간성의 법칙입니다. 잘 안 나오네.
간성의 법칙, 간성 법칙. 첫 번째가 바로 간성입니다. 자, 두 번째가 저거 그냥 시작하자. 수업 스타일 원래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가 가속. 세 번째가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이거 세 거야. 내용만 딱 이해하면 돼. 큰 거 없다. 안 어려워요. 세 번째가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요걸 우리가 지금 할 거야. 첫 번째, 간성입니다. 간성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이에요. 아이씨, 이게 무슨 얘기인데? 운동 상태 유지하려고 하는 거.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해요. 운동하고 있었던 물체라면,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물체라면 같은 일정한, 같은 빠르기로, 속력으로 운동하려고 해요. 계속. 정지하는 물체가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고요? 자, 식탁 위에 식탁보를 해놨어. 위에 이렇게 접시도 올리고 와인잔도 올리고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잽싸게 식탁보를 팍 당겼어요. 그러면 위에 있던 물체는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할 거예요. 정지했던 녀석이니까. 조금 재밌게 해줄까? 일상생활로 한번 가봅시다. 여자들은 치마를 입으면요, 이제 재래식 화장실에서 치마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돼. 똥 싸려고 하면. 안 그래? 이렇게 앉으면 치마가 바닥에 끄이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응가를 쌉니다. 근데 오른손 하나밖에 안 남았죠. 이제 휴지를 뜯어야 되는데 휴지 어떻게 뜯을까? 휴지 돌돌돌돌 이렇게 생겼는데 휴지 어떻게 뜯을래요? 내가 세게 잡아 당긴다. 살살살살 당긴다. 어떻게 할래? 처음에는 살살살살 당겨야 돼. 당기니까 굴러가니까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제. 내 필요한 만큼 딱 잡고 난 뒤에 이걸 끊어야 돼. 이거 어떻게 끊을래? 이빨로 끊나? 이거 어떻게 끊어요? 빠르게 탁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던 몸통은요, 이렇게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요. 여기 밑에만 움직이니까 이 사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성 법칙입니다. 아니, 먼지 트는 것도 똑같아. 입을 갖다 놓고요, 먼지 털개로 딱딱딱딱 때리면요. 때려볼까?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불이 움직이지만 여기에 이불에 있던 먼지는 그대로 계속 정지하려고 하지. 그래서 이불과 먼지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이불에 먼지 붙어 있었다고. 근데 내가 딱 때려. 그러면 이불만 움직이고요. 여기 있는 먼지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니까 분리가 돼요. 간성 법칙입니다. 버스 타고 있는데 버스 갑자기 출발해. 내 몸이 쏠리잖아요. 이것도 간성 법칙이에요. 길을 걷고 있는데 돌부리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간성이에요. 내 몸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발이 붙잡았잖아요. 오케이? 다 간성 법칙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비커에다가 물을 담았어. 자, 갑자기 앞으로 갑자기 출발한다. 그럼 이거 비커에 있는 물은 어디로 쏠릴까? 뒤로 쏠리겠지. 정지하려고 하니까. 비커만 앞으로 가지 물은 정지하려고 하니까 뒤로 쏠리겠죠. 자, 비커에 물이 있고요. 이 술에는요, 앞으로 계속 달리고 있었어.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정거할 거야. 달리고 있는 중이야. 같이 버스도 술에도 움직이고 이 비커도 같이 물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 근데 갑자기 급정거했어. 멈췄어. 그럼 어떻게 할까? 물이 앞으로 쏠리겠죠. 이렇게. 왜요? 수레랑 비커만 정지되어 있지 물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이거 다 간성 법칙입니다. 정지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현상.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 간성 법칙은요, 어디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더 무거운 새끼일수록 천 조가리를 당겼을 때 더 정지할 거예요.
식탁보 위에다가 에게 깃털 하나 올려둘까? 깃털. 내가 잡아당기면 깃털도 발로 움직일 거야. 깃털이 정지할 수가 없다고. 질량이 작으니까요.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요 정지하려고 하는 힘이 더 크다. 간성이 더 커집니다. 질량에 대해서만 비례한다. 끝. 됐습니까? 첫 번째 법칙은 간성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 예시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예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 법칙. 조금만 더 있네요. 자, 가속도, 가해지는 속도. 가속도 A는 네가 1초에 얼마나 속도가 변하니? 내가 자동차가 20m/s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2초 후에 얘의 속력이 얼마가 됐습니까? 40m/s가 됐어요. 됐습니까? 속력 얼마큼 바뀌었어, 공주? 얼마큼 바뀌었어? 그렇지, 20이 바뀌었죠. 20m/s가 바뀌었죠. 오케이? 어떻게 40 빼기 20 해서 여기 나왔죠? 2초 동안 20 바뀌었다면 1초에는 어떻게 바뀐다? 10이 변하겠지. 그래서 뭐가 됐다? 10m/s 제곱. 1초에 10m/s 10만큼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라고요. 이게 가속도라고 했어. 자, 막 속도가 있는데요. 속도가 10으로 막 달리다가 20 되고요. 30 됐어요. 속도가 변했어요. 이게 가속도야. 오케이? 이 가속도라는 건요. 현서가 여자친구 생겼어. 자, 여자친구 이제 자전거 데이트해줘야지. 자, 첫 번째 소개팅을 했는데 1번 여자. 오늘 만나는 여자는 100kg예요. 자, 2번 내일 만나는 여자는 50kg예요. 둘 다 현서보다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맞나? 삐뚤삐뚤하나? 이거 비슷하지 않아, 현서랑? 자, 볼게요. 자,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오빠! 미안해요. 왜요? 100kg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100kg 얼마 아니야. 현실 세계에서 많아, 100kg. 감당할 수 있어. 자, 100kg를 뒤에 태워야 돼. 자전거 뒤에. 나 지금 수업하고 있다. 자, 우선 질량이 더 커. 오케이? 속도 변하는 게 쉽니? 갑자기 속도 페달 존나게 밟아가지고 속도 갑자기 막 빨라지고 갑자기 빡 브레이크 밟아서 멈춰. 이게 쉬워? 속도 변하는 게 어렵지? 질량이 큰 녀석일수록 질량이 클수록요 속도 변화가 어려워요. 속도 변화율이 적어요. 이해됐어요? 아,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 속도 변하는 게 적다. 커질 때 작아진다. 이거 무슨 관계다? 반비례야. 의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의미적으로. 상황적으로 생각해봐. 가벼운 여자친구가 속도 갑자기 빨라지고 느려지고 멈추고 달리고 겁나 쉬워요. 무거운 여자친구 태우고 달리면요 상대적으로 무거울수록 어떻게 돼요? 속도를 변화시키는 게 힘들어져요. 같은 시간에 속도 변화율이 적어집니다. 됐습니까?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현수가 두 여자를 만났는데 첫 번째 여자가 더 이뻐. 그래서 몸무게를 감수하고 이 여자가 사귀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현서가 첫 번째 5, 6톤의 힘으로 페달을 밟아줄 때가 있고요. 두 번째 36톤의 힘으로 페달을 밟아줬어요. 자, 현서 오빠가 더 튼튼할 때, 힘이 더 셀 때 어떻게? 속도의 변화가 더 커지겠죠. 힘이 더 셀수록 더 빨리 가고요. 변하고요. 더 빨리 멈추죠. 오케이? 그래서 힘이 커질수록 가속도의 변화율이 커진다. 속도 변화가 커진다. 힘이 커질수록 가속도가 커진다. 무슨 관계? 비례예요. 잘 봐, 공주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건 누구야? 난 지금 가속도 얘기하고 있어. 가속도 입장에서 비례하는 건 누구야? 힘이지. 이 힘을 위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분자에다가 반비례 하면 질량은 반비례잖아. 질량을 어디 적어? 분모에 적으면 돼. 끝. 오케이? 가속도는 힘에 대해서 비례하고 질량에 대해서 반비례한다는 뜻이야. 근데 이런 분수적인 공식 너무 꼴보기 싫잖아. 공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볼까? 왼쪽 오른쪽 둘 다 뭘 곱하면 될까요? 뭐 곱할까요? n 곱하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f는 결국 뭐가 된다? m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는 공식 하나, f는 ma가 나왔습니다. f는 ma다. f는 ma. 자, 간성의 법칙은 운동상태 유지하려는 현상이고요. 질량에 대해서만 비례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가속도는요, 각각의 비례와 반비례로 F는 MA 공식이 나왔고요. 세 번째, 작용과 반작용 남았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오늘 수업 진도 끝났어. 프린트물에 있는 거 이거예요. 자, 작용과 반작용이야. 잘 봐. 선생님이 칠판을 밀었다. 칠판 밀렸다. 칠판도 선생님을 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안 찌그러지는 거야. 잘 생각해. 선생님이 칠판을 밀었어. 칠판도 선생님을 지금 밀고 있어. 선생님 힘이 세, 칠판 힘이 세. 둘 다 힘이 똑같아요. 선생님 손으로 어디를 밀었으니까 칠판을 밀었죠. 오케이? 칠판도 선생님을 밀었죠. 손바닥으로. 맞죠? 누가 더 힘이 세? 힘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안 찌그러지고 그대로예요. 내가 힘이 더 세면 칠판 부셨지. 맞잖아. 칠판이 더 힘이 세면 칠판이 뚫고 앞으로 나와야지. 맞잖아. 선생님이 길을 걸어갈게요. 선생님 무게로 땅을 밟고 있어요. 땅을 발로 차면서 걷는 거예요. 진짜요? 선생님 발로 땅을 발로 찼어요. 근데 땅도 선생님을 발로 차요. 그 서로의 힘이 똑같으니까 땅바닥이 부서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서로 미는 힘이 똑같아요. 오케이?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힘은 앞에서 봤던 힘은요, 축구공을 우리가 발로 찬다고 하면 발로 차는 지점이 있지. 이 지점은 힘을 주는 지점이다. 힘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축구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있죠. 힘의 방향입니다. 하살표의 방향은 힘의 방향. 그리고 그 힘이 더 셀수록 이 길이가 더 커져요. 길이는 힘의 크기예요. 힘을 3요소로 표현하면요. 힘점과 방향과 힘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힘이라는 건 이렇게 힘점과 작용점이라고 하죠. 작용하는 점, 여기 발로 차는 점, 작용점, 힘의 방향, 힘의 크기 3요소로 표현할 수 있어요. 칠판을 예시로 했을 때 선생님 손은 누구를 때리나요? 칠판을 때리죠. 작용점이 어디다? 칠판이에요. 칠판은 선생님 손을 때리죠. 작용점이 어디다? 선생님 손이에요. 서로의 작용점이 다른 물체에 있으니까 얘는 작용과 반작용이야. 이해 안 가면 안 듣네. 조금만 더 힘내. 끝나간다. 작용과 반작용과 힘의 평형에 대해서 비교하면 끝납니다. 힘내요. 좀 다 끝나간다. 자, 이 두 가지만 비교할 거야. 작용과 반작용은 뭐예요? 서로 상대방 물체를 민다. 그러니까 작용하는 점이 서로 상대방한테 있다. 오케이? 작용점이 두 물체에 있다. 힘의 평형을 볼게요. 아까 전에 여기 책 있어. 책 봐봐. 책을 내가 밀었어. 근데 현석도 밀었어. 이러니까 책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되어 있어. 보세요. 움직이지 않고 물체가
정지되어 있어. 이게 힘의 평형이야. 잘 봐. 선생님이 미는 힘점은 어디야? 책이지. 책을 미니까. 현서가 미는 힘점은 어디야? 책이지. 두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 한 물체에 있으면 힘의 평형이에요.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어요. 그러면 힘의 평형이야. 작용과 반작용 차이점 요거예요. 자, 밀어주는 힘. 밀어주는 힘은 서로 어떻게 된다? 힘은 서로 같다. 힘의 방향은 서로 왼쪽이면 오른쪽. 힘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고요. 힘의 크기가 똑같아요. 힘의 크기 똑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같은 선, 작용선이 이렇게 화살표가 이거잖아. 같은 작용선상에 두 작용점이 있습니다. 같은 작용선상에 두 작용점이 있어요. 만일 하나는 여기서 밀고 하나는 이렇게 밀면 이거 회전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정지해야 되는데 회전하면 안 되잖아. 같은 작용선상에 있습니다. 작용점은 어디 있다? 같은 작용선상에 두 작용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고요. 작용과 반작용과 힘의 평형의 차이점은 작용점이 두 물체, 서로 다른 물체에 각각 있다. 한 물체의 작용점이 모두 있다. 이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용과 반작용, 간성, 가속도 법칙, 작용과 반작용 세 가지를 봤습니다. 세 가지. 이거 예시는 다른 예시. 탁자 올려놓고 위에 책 올려놓고 거기에서 기호 찾기 놀이를 시작할 거예요. 우선 개념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요. 흐름표를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간성 플러스점 그림 있고 간성 뒤에 가속도 법칙 있고요. 그 뒤에 다른 것들은 세부적인 거 빼고요. 뭐 돌에 이거 빗면 빼고 맨 뒤에 보면 작용과 반작용까지 기본적인 거,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 힘의 평형, 비교함까지 지금 설명했습니다. 기본 개념 설명할 거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설명은 더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